안녕하세요. 틈틈이 파고드는 미국 주식 인사이트 틈틈입니다. 오늘은 항공우주부터 원자력까지 진짜 눈에 잘 안 보이는 곳에서 세상을 움직이는 특수 소재 기업이죠. ATI Inc. 티커는 ATI. 이 기업 하나만 제대로 한번 깊게 파고들어 보겠습니다. 네, 오늘 분석할 자료가 이게 상당히 흥미롭습니다. 겉으로 보이는 숫자랑 그 안에 숨겨진 이야기가 완전히 다른 아주 입체적인 기업이거든요. 맞아요. 지금 주가가 52주 최고가 근처에서 계속 움직이고 있잖아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거예요. 야, 지금이라도 올라타야 하나? 아니면 이거 너무 위험한 고점 신호 아니야? 하고요. 오늘 저희가 입수한 최신 실적 자료랑 월가의 그 상반된 보고서들을 한번 탈탈 털어서요. 지금 ATI를 둘러싼 열기랑 냉기, 그 실체를 파헤쳐 보겠습니다. 오늘 분석의 핵심 키워드는 딱 하나, 변신입니다. ATI가 어떻게 평범한 금속회사의 허물을 벗고 있는지, 그리고 항공우주와 방위산업의 심장부를 책임지는 핵심 플레이어로 거듭나는 그 과정, 그 화려한 변신 뒤에 혹시 가려진 그림자는 없는지 기회와 리스크를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먼저 월가가 왜 이렇게 ATI를 열광하는지 그 이유부터 한번 들여다보죠. 전문가님, 근데 최근에 나온 2025년 2분기 실적 있잖아요. 그거 보니까 정말 입이 떡 벌어지던데요. 네네, 실적 좋았죠. 매출은 한 4% 늘었는데 순이익이 무려 23%나 급증했어요. 그렇죠. 특히 상업용 제트 엔진 관련 매출이 27%나 성장했더라고요. 네, 숫자만 봐도 훌륭합니다. 근데 더 중요한 건 그 숫자가 대체 어디서 왔냐는 거예요. 바로 사업 포트폴리오에 질적인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는 증거거든요. 질적인 변화요? 그 말씀이시군요. 제가 자료 보면서 제일 놀랐던 게 전체 매출에서 항공우주랑 방산 부문이 차지하는 비중이었어요. 네. 무려 67%, 거의 3분의 2에 달하더라고요. 최근엔 70%를 넘어섰다는 분석도 있고요. 이건 이제 그냥 철강 회사가 아니라 사실상 항공우주 방산 기업이라고 불러야 하는 거 아닌가요? 바로 그겁니다. 이게 바로 선택과 집중 전략이 제대로 먹혀들고 있다는 명백한 증거죠. 자료를 좀 더 깊게 뜯어보면요. 의료 부문처럼 상대적으로 부가가치가 낮은 사업 매출은 오히려 줄었어요. 대신 회사의 모든 역량을 고마진 사업인 항공우주 방산에 쏟아붓고 있는 겁니다. 단순히 덩치만 키우는 게 아니라 돈 안 되는 군사는 빼고 돈 버는 근육만 키우는 아주 영리한 체질 개선이 진행 중인 거죠. 매출 구조 자체가 고부가가치 사업으로 재편된다는 건 분명히 좋은 신호네요. 근데 반대로 보면 기존 사업을 정리하면서 생기는 공백이나 구조조정 비용 같은 건 없었나요? 이런 체질 개선 과정에서 단기적으로 아픈 건 없을까요? 좋은 질문입니다. 당연히 단기적인 비용이 발생하죠. 하지만 ATI 경영진은 그 단기적인 고통을 감수하고 장기적인 성장을 택한 겁니다. 그리고 그 선택이 옳았다는 걸 증명하는 게 바로 보잉, 에어버스와 최근에 체결한 새로운 장기 공급 계약이에요. 그 계약이 그렇게나 중요한 의미를 갖는군요. 저는 그냥 큰 고객사 하나 더 뚫었구나 이 정도로 생각했는데. 전혀 아니죠. 이건 그냥 물건 납품하는 하청업체 수준을 넘어선 겁니다. 핵심 소재인 티타늄 제품을 앞으로 수년간 안정적으로 공급하게 됐다는 건 보잉과 에어버스의 미래 생산 계획에 ATI가 깊숙이 편입되었다는 뜻이거든요. 비행기를 만드는데 없어서는 안 될 전략적 파트너로서의 입지를 공식적으로 인정받은 셈입니다. 투자자 입장에서는 향후 몇 년간의 실적이 사실상 보장된 것과 같은 안정감을 주는 거죠. 그 정도 의미였군요. 안정적인 매출처를 확보했다는 건 정말 매력적이네요. 그런데 실적 사료를 보다 보니까 더 놀라운 숫자가 있더라고요. 바로 방산 부문인데요. 네, 맞습니다. 상업용 항공기도 대단하지만 진짜 숨겨진 성장 동력은 바로 방산입니다. 3분기 방산 부문 매출 성장률 혹시 보셨나요? 전년 대비 51% 폭증했습니다. 51%요? 잠시만요. 제가 숫자를 잘못 들은 줄 알았습니다. 5%도 아니고 51% 성장이요? 네, 51%입니다. 아니, 상업용 항공기 회복은 팬데믹 이후로 어느 정도 예상했는데 방산 쪽에서 이런 숫자가 나온다는 건 이건 뭔가 저희가 모르는 거대한 흐름이 있다는 뜻 같은데요. 맞습니다. 이건 단순한 경기 사이클의 문제가 아니에요. 거시적인 배경, 그러니까 지정학적 흐름과 맞물려 있습니다. 최근 미 우주군 예산이 역대급으로 급증하고 있고 전 세계적으로 사드, THAAD나 패트리엇, PAC-3 같은
미사일 방어 시스템 수요가 폭발하고 있거든요. 이런 최첨단 무기 시스템에는 극한의 환경을 견뎌야 하는 특수 합금 소재가 필수적인데 바로 그 소재를 ATI가 공급하는 거죠. 이건 구조적인 성장, 다시 말해 시대의 흐름을 제대로 탔다는 가장 강력한 신호입니다. 와. 이야기를 들으면 들을수록 이건 진짜 무조건 사야 할 주식처럼 느껴지네요. 항공 여행의 부활이랑 지정학적 위기라는 두 개의 거대한 파도를 동시에 타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좀 이상한 점이 하나 있어요. 지난 1년 동안 주가가 64%나 올랐는데 월가 애널리스트들의 평균 목표 주가는 현재 주가에서 고작 5% 정도 오를 거라고 보더라고요. 우리가 놓치고 있는 심각한 리스크라도 있는 걸까요? 날카로운 지적입니다. 모든 이야기에는 빛과 그림자가 공존하죠. 이제 그 반대편, ATI가 마주한 리스크들을 냉정하게 살펴볼 시간입니다. 첫 번째 체크 포인트는 바로 재무 건전성, 특히 눈에 띄게 줄어들고 있는 현금입니다. 현금이요? 방금까지 실적이 그렇게 좋다고 했는데 현금이 줄고 있다니 좀 의외인데요. 네, 2분기 재무제표를 보면요. 현금성 자산이 1년 전에는 약 7억 달러였는데 최근엔 3억 달러 수준으로 절반 이상 줄었습니다. 절반이나요? 네, 물론 여기에는 3억 2천만 달러 규모의 자사주 매입, 그러니까 주주 가치를 높이기 위한 지출이 포함되어 있긴 합니다. 잠시만요. 그걸 꼭 긍정적으로만 볼 수 있나요? 일각에서는 회사가 새로운 성장 동력에 투자할 곳을 못 찾으니까 남는 돈으로 자사주 매입이나 하는 거 아니냐 이런 비판도 있잖아요. 특히 이렇게 주가가 고점일 때 자사주를 사는 게 정말 최선의 자본 배분 전략인지 좀 의문이 드는데요. 정확한 지적입니다. 자사주 매입은 양날의 검이죠. 주주환원이라는 긍정적인 면도 있지만 말씀하신 대로 성장 투자에 대한 자신감 부족으로 해석될 여지도 분명히 있습니다. 중요한 건 이유가 어찌됐든 회사가 당장 쓸 수 있는 현금이 줄었다는 사실이고요. 이 정도 현금 수준은 동종업계 경쟁사들과 비교했을 때 약간 빠듯한 편이에요. 당장 위기는 아니지만 예상치 못한 외부 충격이 왔을 때 대응할 수 있는 실탄이 줄었다는 의미로 볼 수 있습니다. 아, 회사의 비상금이 좀 줄어들었다 이런 거군요. 회사도 이 점을 알고는 있겠죠? 물론입니다. 회사도 유동성 관리에 바짝 신경 쓰고 있다는 신호가 보여요. 최근에 1억 2,500만 달러 규모의 매출 채권 유동화 계약을 새로 맺었거든요. 매출 채권 유동화. 말이 좀 어려운데 쉽게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그럼요. 쉽게 말해서 고객사로부터 몇 달 뒤에 받을 돈 있잖아요. 즉 매출 채권. 이걸 담보로 은행 같은 금융기관에서 돈을 미리 빌리는 겁니다. 아, 월급날은 아직 멀었는데 월급 받을 권리를 담보로 돈을 미리 땡겨 쓰는 것과 비슷하네요. 네, 정확합니다. 현금 흐름을 원활하게 관리하려는 의도는 좋지만 그만큼 현금이 급하다는 신호일 수도 있어서 주의 깊게 봐야 합니다. 알겠습니다. 현금 흐름 문제는 확실히 체크해야 할 부분이네요. 그럼 두 번째 리스크는 뭔가요? 바로 거시경제 변수, 특히 관세 불확실성입니다. 아시다시피 미국 대선 결과에 따라서 대중국 관세 정책이 어떻게 바뀔지 모른다는 점이 금속 산업 전체를 짓누르는 리스크죠. 특히 ATI가 사용하는 니켈 같은 핵심 원자재에 대한 관세가 부활하면 원가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관세가 오르면 회사 이익이 바로 줄어드는 건가요? 방어할 방법은 없고요. 다행히 방어 수단은 있습니다. ATI는 대부분의 고객과의 계약에 원자재 가격 변동분을 판매 가격에 그대로 반영하는 가격 연동 조항을 포함하고 있어요. 아, 원자재가 비싸지면 고객한테 더 비싸게 팔 수 있다는 거죠. 하지만 이게 완벽한 해결책은 아닙니다. 왜죠? 가격을 올릴 수 있으면 손해는 안 보는 거 아닌가요? 산업 전체의 수요가 위축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가격을 전가할 수 있어도 최종 제품 가격이 너무 비싸지면 고객사들이 주문 자체를 줄일 수 있겠죠. 아, 우리도 남는 게 없으니까 이번엔 비행기 주문을 좀 줄여야겠다 이런 식으로요? 맞습니다. 결국 산업 전체의 파이가 작아지면 ATI도 타격을 피할 수 없는 겁니다. 그렇군요. 마지막 세 번째 리스크는 뭔가요? 바로 월가의 엇갈리는 시선입니다. 모든 애널리스트가 ATI에 대해 장밋빛 전망만 내놓는 건 아니에요. 예를 들어 서스케하나 같은 투자은행은 목표 주가를 120달러까지 아주 공격적으로 올렸지만 반대로 키뱅크는 단기적인 호재는 이미 주가에 모두 반영됐다면서 투자 의견을 하향 조정한 사례도 있습니다. 시장의 기대가 너무 과열됐을 수 있다는 경고의 목소리도 분명히 존재한다는 거죠. 들어보니까 리스크가 생각보다 꽤 구체적이네요. 특히 현금 흐름 문제는 기업의 기초 체력과 관련된 거라 좀 마음에 걸립니다. 이렇게 보면 장점만큼이나 단점도 뚜렷한데
그런데도 월가가 이 주식을 계속 좋게 보는 건 우리가 아직 이야기하지 않은 무언가가 더 있다는 뜻 아닐까요? 이 리스크들을 다 덮고도 남을 만한 결정적인 한 방이 있는 건지 궁금해지네요. 있습니다. 그리고 그게 바로 ATI의 본질이자 이 기업의 주가가 쉽게 무너지지 않을 것이라고 보는 가장 큰 이유입니다. 바로 지르코늄이라는 절대 무기죠. 지르코늄이요? 이름은 들어본 것 같은데 그게 그렇게 대단한 소재인가요? 대단한 정도가 아닙니다. ATI는 서방 세계에서 유일하게 대규모로 고순도 지르코늄을 생산하고 공급할 수 있는 기업입니다. 사실상 독점적 지위를 가지고 있는 거죠. 독점이요? 네, 이게 얼마나 다루기 힘든 금속이냐면 제가 아는 한 엔지니어는 지르코늄 합금을 세상에서 가장 까탈스러운 귀족이라고 부르더군요. 조금만 조건이 안 맞아도 갈라지고 깨져서 이걸 안정적으로 다룰 수 있는 기술 자체가 회사의 거대한 자산이 셈입니다. 독점이라니 귀가 솔깃해지는데요. 대체 어디에 쓰이는 소재길래 그런가요? 이 소재가 쓰이는 곳들이 바로 국가의 명운을 좌우하는 곳들입니다. 원자력 발전소의 핵연료봉, 핵 잠수함의 원자로, 그리고 적의 미사일을 요격하는 첨단 미사일의 핵심 부품 같은 곳이에요. 와, 국가 안보와 에너지에 가장 민감한 심장부에 들어가는 소재인 겁니다. 아무나 만들 수도 없고 아무에게서나 사올 수도 없는 극도로 높은 기술 장벽을 가진 전략물자죠. 와, 그 정도면 그냥 회사가 아니라 거의 국가 전략자산 수준인데요? 바로 그 점이 핵심입니다. 최근 미국 정부가 반도체나 핵심 광물의 자국 내 공급망 확보를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하는지 생각해 보세요. ATI의 전략적 가치는 단순한 분기 실적이나 재무제표의 숫자를 넘어섭니다. 경기가 나빠져도 혹은 회사가 일시적으로 어려워져도 미국 정부가 결코 무너지게 놔둘 수 없는 기업 중 하나라는 뜻입니다. 이것이 바로 워렌 버핏이 말하는 누구도 넘볼 수 없는 강력한 경제적 해자입니다. 일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ATI는 항공, 우주와 방산이라는 강력한 쌍발 엔진을 달고 날아오르고 있는 동시에 빠듯한 현금 흐름과 관세라는 잠재적 난기류를 맞이한 상황이군요. 하지만 그 모든 것을 상쇄하고도 남을 만한 지르코늄이라는 누구도 넘볼 수 없는 절대 무기를 쥐고 있고요. 완벽한 요약입니다. 결국 이 모든 정보를 종합했을 때 투자자가 마지막으로 마주하는 질문은 하나로 귀결됩니다. 바로 가격이죠. 현재 주가는 지난 1년간의 폭발적인 성장과 미래에 대한 장밋빛 기대를 상당 부분 반영하고 있습니다. 맞아요. 그래서 지금 투자하기엔 너무 비싼 게 아닐까, 이미 버스는 떠난 게 아닐까 하는 고민이 드는 거고요. 결국 핵심은 이 기업을 단순한 제조업체로 볼 것이냐 아니면 국가 안보 인프라의 일부로 볼 것이냐 하는 관점의 차이입니다. 여러분이 보시는 자료 속의 숫자는 제조업체의 가치를 보여주지만 진짜 가치는 그 숫자에 잡히지 않는 대체 불가능성에 있을지도 모릅니다. 아, 그러니까 분기 실적 같은 단기적인 지표 너머의 가치를 봐야 한다는 말씀이시군요. 그렇습니다. 앞으로 10년 뒤 ATI의 가치를 결정하는 것은 분기별 매출 성장률이 아니라 미중 패권 경쟁의 온도계가 될 수도 있다는 점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구독자 여러분은 ATI의 미래를 어떻게 보시나요? 항공우주시대의 개화와 함께 날아오를 제2의 엔비디아가 될까요? 아니면 이미 기대감이 과도하게 반영된 위험한 거품일까요? 댓글로 여러분의 날카로운 생각을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깊이 있는 분석을 기다리겠습니다. 지금까지 틈틈이 파고드는 미국 주식 인사이트 틈틈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